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부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와줬고요. 이 와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밑꼬리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 이슈를 앞두고 나서 미장한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새벽에 막상 관세를 발표하고 나니 최악의 발표다라면서 미선물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4%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대한민국 증시도 안 좋겠구나 싶었지만 개파락을 보여주고 난 뒤 반발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면서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아쉽다라고 하는 점은 수급 상황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세 발표 이후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원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양매도 900억이 나와주고 있고 선물시장 하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개파락이 강하게 나와주고 거기서부터 반발 매수 유입이 들어와줬다라고 하면 오늘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와줬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지는 않았고 유의미한 구간에서 바닥을 지켜주려는 그 저점 매수 유입 정도는 들어와줬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 유입이 좀 명확하게 들어와주면서 지수 방어에 그 역할을 해줬다. 정도도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량 좀 늘어나지고 있고요. 공매도 추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움직이던 대로 그다지 뭔가 유의미하다라고 보다는 거래 비중 대비해서 한 20% 정도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보여드리자면 프로그램 매도가 82,000주에 JP모건 서울, 모건스탠리, 미래에셋 등에서는 매도, 키움과 한투, NH,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매수 유입이 들어와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에서 매수 유입이 들어와줬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사실 조금 전체적으로 저는 증시의 반등폭이 나와줬다라고 한데 뭔가 2% 아쉬운 그런 느낌의 하락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항상 우려를 했었던 이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동맹국들의 발표도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보복 관세를 할 것이냐, 보복 관세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세를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트럼프는. 우리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키워드인 것이고, 저는 뉘앙스가 어떤 식으로 느껴졌냐면, 제발 보복관세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저만 그렇게 뉴스를 보고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신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보복관세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스탠스가 느껴졌거든요. 아마 이로 인해서 중국이 어떻게 나와지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또 탄핵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상반기 내내 고통받았었던 이 악재와 모멘텀 거리들이 이번 주 금요일이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어준다. 관세 이슈와 이런 정치적 리스크 두 개 다 해소가 됩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상호관세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출렁임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를 하고는 거기서 막 유의미하고 드라마틱한 막 무역전쟁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수는 바닥을 잡아주려는 일련의 액션이 좀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어줬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에 얼마만큼 어떤 지표가 나와주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근본적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건 팩트가 맞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이제 10년물도 10년 이제 채권을 선호하는 심리가 좀 커지다 보니까 10년물 금리도 내려가졌고 결국 목표를 달성한 트럼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관세 이슈도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 나간 근거 자체도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10년물에 금리를 내리기 위한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 수요가 좀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금리도 내려가지고 있고 추후에 단계치 상환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으로 돌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고통받았었던 건 뭐다? 금융자산이다. 이제 이런 위험자산들이 굉장히 철렁힘의 폭이 컸는데 아마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본인들 부채 상황을 끝내고 나서 파월한테 많이 압박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압박을 넣고 본인들이 이제 총선 시즌에 맞춰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게 증시도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낙폭이 컸었던 기업군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증시의 방향성에 맞춰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셔야 되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당장에서야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하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선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장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거고요.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을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빠지더라도 이제는 하방으로 빠진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많이 열려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 누르시고 텔레그램 링크만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일수록 내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며 기업에 대한 분석도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들어가서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 누르시고 텔레그램 링크만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